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둔촌주공 전셋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 이후 생긴 엄청난 변화인데요. 지금 전세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서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2024년 부동산 시장 최대 관심사는 바로 전세 불안이었습니다. 한 기사 볼게요. 불과 반년 전 역전세 걱정했는데 올해는 전세 대란 불안 확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2000년 이후에 가장 낮다고 해요. 여기에 하반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죠.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전세 수요 증가와 연관이 됩니다. 그것으로 전세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는데 일단 두 가지 상황이 바뀌었어요. 자, 첫 번째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 시기입니다. 서울시에서 보도자를 통해서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을 공개를 했어요. 자,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8,500호에서 2만 호로 늘어나게 되고요. 내년에는 무려 4만 6천 호였는데 3만 2천 호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은 이례적으로 많은 입주 물량, 그리고 올해 2024년은 이례적으로 적은 물량, 입주 물량이 예고가 돼 있었는데 둔촌주공으로 좀 영향이 바뀌었어요. 자, 여기서 비정비 사업까지 포함한 거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서울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공공택지가 없잖아요. 야, 그럼 공공택지가 없는 상태에서 비정비 사업으로 공급되는 게 뭐가 있지? 뭐 공공주택이나 청년 안심주택, 역세권 청년주택까지 주로 원룸 형태로 공급됩니다. 서울시의 보도자료는 꼭 정비 사업 숫자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입니다. 이게 2월 29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죠.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소식과 동시에 생긴 일이 있습니다. 바로 분양권, 둔촌주공 분양권 보유자한테 전화폭탄이 갔다고 해요. 사모님 전세 빨리 내놓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전세 계약 체결이 꽤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둔촌주공 전세 대기 수요가 꽤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게 대기 있는 수요하고 분양권 보유자들이 전세를 내놓으면서 거래가 속속 계속 쌓여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세 시세 볼까요? 39 타입은 4억부터 시작이고요. 49 타입은 4억 8천부터, 59 타입은 6억부터, 84 타입은 7억 8천부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싼지 비싼지 보통 많이 비교가 되는 올 헬리오시티하고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권 시세 기준으로 헬리오시티하고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많이 붙어왔어요. 하지만 전세 시세는 어떻게 차이날까요? 먼저 헬리오시티 전용 39 타입의 전세 시세는 6억입니다.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죠. 49 타입은 7억 5천만 원부터입니다. 2억 7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올림픽파크 포레온하고 59 타입은 9억부터, 84 타입은 10억부터입니다. 지금 헬리오시티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지금 개포 지역의 입주 물량이 막바지로 들어가면서 전세 가격은 좀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리 입주 물량 감안하더라도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전세 시세, 둔촌주공의 전세 시세가 헬리오시티에 비해서 좀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 분양권, 입주권 보유 임대인은 고민 중입니다. 자, 이거 좀 너무 싸게 내놓는 거 싶긴 한데, 지금 송파구하고 강동구하고 전세 시세 흐름이 좀 다르거든요. 송파구 전세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덕 아르테온이라고 있어요. 자, 2023년 11월에 전용 84 타입 전세 시세가 8억 2천이었습니다. 이때 실거래가 등록됐어요. 근데 2월달 돼서 전용 84 타입 전세 거래된 거 봤더니 7억입니다. 1억 넘게 하라 그랬죠. 자, 강동구 전세값 약세 원인은 무엇인가요? 주변에 좀 입주 물량이 있어요. 먼저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이 있거든요. 2023년 10월 말부터 입주를 한 800세대 단지인데, 여기 아직도 입주 지정 기간을 좀 늘리면서 계속 입주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덕 풍경채 어바니티라고 있어요. 여기는 780세대인데 1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죠. 또한 실거주 의무 제한이 풀리면서 이편의 세상 고덕 어반 브릿지도 593세대가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지금 얼마 되지도 않는 단지 3개 때문에 지금 전세 가격이 약세인데 둔촌주공 하반기에 1만 2천 호 입주하면 어쩌지? 이러면서 좀 전세를 빨리 내놓으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전셋값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준금리에 달려있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채권 전문가 대부분은요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두 차례 또는 세 차례까지 인하가 된다고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전망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가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이제 채권 금리가 계속 낮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문가 의견대로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 금리가 인하되면요 전세를 내놓는 것이 유리한 것은 당연합니다. 아니 겨우 금리 하나 때문에 전세 시장 상황이 바뀔까? 너무 시장을 쉽게 해석하는 거 아니냐? 일단은 기준금리가요 전세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수요, 전세자금 대출 금리와 전세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한번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에 어떤 영향이 있냐? 바로 장기 보유한 임대인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장기 보유한 임대인들은요, 계속 전세를 올려받으면서 이 전세를 내놓고 은행에 예금을 넣어서 이자 수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예금 금리가 기대보다 낮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반전세를 선호하겠죠. 그래서 연속된 금리 변화에 전세값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수요자는 전세 대출 받아서 신축 전세에 들어가려고 하고 임대인은 전세 말고 반전세로 돌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10년 전에 금리 인하 시기에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전세 실종, 풀리지 않는 전세난 왜 저금리 상황에서는 월세가 증가한다는 것이 이미 과거의 사례로 증빙이 된 겁니다. 현재도요 금리가 빠르게 낮아진다면요 많은 전세 매물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이 될 겁니다. 야, 집주인들은 돈 많지 않아서 그렇게 안 될 거? 아주 오랫동안 주택을 보유한 대다수의 집주인들은 그럴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럼 기준금리가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알겠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금리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일까요? 물가 상승률이죠. 물가 상승률에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라스트 마일입니다. 알다시피 한국은요 1월 CPI에서 근원 물가가 2.5%가 나왔습니다. 주요 국가 중에서 근원 물가가 가장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2.5%에서 한국은행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2.5에서 물가 안정 목표제인 2%까지 가는 길이 험난할 가능성. 그래서 이 마지막 2%로 가는 마지막 단계 라스트 마일을 체크하겠다고 지난 금통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 3월달, 4월달 CPI가 중요한데 얘가 3개월 연속 2.5%에서 고정된다면 이 라스트 마일이 험난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깜빡이를 켜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이때도 2.4, 2.3을 보이게 된다면 한국은행 태도는 바뀌게 될 겁니다. 현재 한국은행의 이제 경제 전망에서는요, 상반기 때 근원 물가가 2.4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2.4가 보이게 된다면, 아니면 2.3이 보이게 된다면 한국은행 스탠스는 또 다시 바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강동 헤리티지 자이 분양 기억나시나요? 여기가 아까 설명드렸던 강동구 길동 160번지 1원에 조성되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9호선 길동 생태공원역 인근의 역세권에 위치하기 때문에 향후 전망이 좋아요. 근데 이 아파트는요 2022년 12월에 분양 시장이 가장 침체됐을 때 분양을 진행했고 청약 경쟁률이 무려 54대 1이 나왔습니다. 둔촌주공이 당시에 1순위 마감 실패한 거에 비해서 차이가 컸다는 거죠. 왜 이 분양이 성공을 했을까요? 당시 아파트 분양가가요 7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강동 헤리티지 자이 분양가 7억 7,500에서 현재 11억까지 올라갔습니다. 3억 상승 괜찮아요. 자, 근데 올림픽파크 포레온 2순위 접수까지 갔던 이 아파트 분양가 10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현재 호가는 16억부터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16억 5천부터 매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약 5억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강동 헤리티지 자이하고 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 결과는 달랐지만 시세 차익에서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요. 상담할 때 제가 자주 조언하는 게 있습니다. 부동산은요. 가성비보다 입지더라. 집을 살 때는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사라. 아니 너 대출 자꾸 받으라고 할 거냐? 영끌을 조정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요. 제 경험상 욕심을 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쏟아질 겁니다. 강남권에서 쏟아질 거고요. 3기 신도시에서 쏟아질 겁니다. 그런 분양을 접근하실 때 가성비보다는 입지를 우선하시면서 선택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내가 돈이 없었으면 둔촌주공 못 넣겠죠. 그런 것을 이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싸 보여서 가성비가 좋아 보여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입지를 보시면서 접근하는 것이 부동산에서 더 결과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셋값 더 떨어질까요? 떨어진다고 생각하신 분들, 아니다. 지금이 바닥이고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다 생각하신 분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가 예전에 둔촌주공 전세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안 보신 분들, 특히 지금 전세 구하신 분들은 그 영상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의사결정과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